안녕하십니까, 나주겸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함께 8월 8일날 매수했던 시노펙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카톡방에 같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사셔서 그때 같이 물렸었는데, 일단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인 상태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아마 평균 단가쯤 그때 매수할 때가 8월 8일이니까 요날쯤 됐던 것 같죠? 8월 8일 요날. 그럼 평단이 여기서 잡았을 리는 만무할 테고, 그쵸? 여기서 잡았을 때는 만무할 테고, 추가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 뭐 요 정도쯤? 3,500원 정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이제 대응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왜냐면 평단이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제가 이날이었죠. 정확히 8월 16일 날 이때 추가 매수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평단을 이렇게 맞춰놓은 건데, 이 아랫라인으로 해서 맞춰놨던 건데, 추가 매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이 지금 자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시노펙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 휴대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고, 요거 이제 보는 법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2,406억짜리 종목에, 최대 주주 포함한 외국인 지분이 현재 5%, 외국인 보유 비율이 5% 정도 되고, 그리고 유통되는 주식은 지금 현재 81.8%라고 보시면 돼요. 80%니까 2,400억에, 2,400억에 80%니까 한 1,600억 정도가 넘네요. 2,000억 정도, 조금 안 돼요. 1,800억? 그 정도가 이제 유통 주식이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세력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집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기준 잡아갖고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매집봉이 생겨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봉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다시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일단은 여기 상에서 보면 여기 개파랗겠죠? 개파락한 부분은 분명히 요거는 다시 메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단을 요 아래쪽으로 맞춰놨던 거고, 근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봉이 생겼는데, 이 기준봉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안 드렸었는데, 기준봉이 생기고 나면 이 기준봉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기준봉을 정하는 이 방법은 본인의 이제 기준에 따라 달라요. 이걸 이제 길게 보느냐, 뭐 주봉으로 해서 길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제대로 매집해서 이만큼 해놓고선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을 때, 올라가는 거 어떻게 잡냐라고 생각하시고 못 잡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기준봉 매매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봉의 그 몸통 라인의 중간을 저기 매집 라인으로 보신다고, 내가 매수 라인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봉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손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을 내려가면 이제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대신에 이제 비중이 실려 있을 때는 비중 축소의 개념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왜 이거를 설명드리게 됐냐면, 라인이 지금 요 기준봉이라는 게 생기고 여기 중간 라인 있죠? 요 라인을 매수 라인을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3,400원 아래 라인인데, 여기 3,400원 아래 라인을 한번 줬다가 지금 한 번 더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요 아래는 이제 양운을 돌파해가지고 있는 상황에 의문이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의문이 강력한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하지만 분명히 이걸 매집하는 그 세력이라면 이걸 갖다가 요 라인 아래 3,400원 아래로 한 번쯤은 더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설명드리게 됐고, 만약에 평균 단가가 3,500원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때 요 아래 구간 3,400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이게 그냥 의문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아래서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위에서는 224일선, 이게 이제 이렇게 저항으로 다 막고 있고, 지금 여기 121선에 눌려갖고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만날 수 있는 수렴 구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400원 아래,
그리고 3,300원 많이 내려와야 3,390원대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60일선 이동평균 그리고 11선 5일선에 지금 만나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정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상승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거래량을 이만큼을 실어갖고 물량을 매집했다는 얘기죠. 물량을 매집해 놓고선 내리는데 이 평균 단가 라인이죠. 여기가 평균 단가 라인 3,400원 평균 단가 라인까지 떨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거래량 없이 떨궜다는 얘기죠. 거래량 없이 떨궜으면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을 실어갖고 밑으로다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 매집한 거는 손해날 가능성이 많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개인 물량이 지금 다 매집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개인 물량이 매집했다고 하더라도 이 급등주나 이런 거의 특징은 상승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무너뜨리거나 공매도로 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응원을 깨트리고 또 내려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 아래 라인은 손절 라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절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여기 아래쪽에서 잡을 때가 아마 최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을 때 가격일 거예요. 최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다시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현재 상황으로서도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39.2%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단기 순이익 분기별로 다 봤을 때 89억이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주당 순이익 PER로 해서 계산을 해도 12.7 그리고 뭐 현금 흐름으로 계산해도 9.4에서 나쁘지 않은 재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빠져서 사실은 저도 이거를 손절을 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 기준에는 손절이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없어요. 비중 축소는 있을지라도 손절은 없다.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올라오는 봉에 손절한다예요. 제 개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매도를 했었고 현재도 내가 가지고 있으라 그랬던 게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를 볼 때 이제 제가 그냥 요거를 가지고 있어라 뭐 여기서 매수하라를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기준봉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적으로다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월봉상에서 보면 아직 작습니다. 이번 달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월봉상에 작아도 이 정도 거래량을 실으면서 4,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저항대인데 이 부분을 깨느냐 못 깨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사실상 월봉으로 보면 아직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뭐하죠. 근데 월봉상에서 보기에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봉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고 조금 길게 볼 거면 주봉으로도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이때 떨어질 때 물량만큼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죠. 그럼 이 떨어질 때 물량만큼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기 올려줄 때 여기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을 여기서 또 물량을 털은 게 아니고 그대로 올려서 실어 올렸죠.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뺄 때는 거래량 없이 빼죠.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쭉쭉 빼고 여기서 거래량 더 없이 개파락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래 부분은 잡아야 되는 라인이 맞았던 거예요. 3,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잡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때는 사도 더 이상 떨어져야 얼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오르죠. 거래량 없이 오르는 거는 사실 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방향성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추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도 누가 추매하냐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여기서 추매 못했으면 놔둬라. 방향성을 정하는 거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방향성을 정했죠. 거래가 어설프게 터진 게 아니고 많이 터졌죠. 이게 많이 터지면서 볼린저 상단까지 다 뚫어주고 20일 위에서 지금 종가까지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볼 때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서는 안 나오죠.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호가창에 보시면 이제 기업 해가지고 번호로 누르셔도 돼요. 번호 누르셔도 되는데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재무 분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기본적 분석을 갖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요약을 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요거 번호 이제
0919 치시면 이렇게 기업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꺼내들게 됐습니다. 일단 시노펙스 뭐 하는 기업인지냐? 그럼 코스닥, IT, 하드웨어고 휴대폰 및 관련 부품. 근데 자세하게 얘네가 뭐 하는 들인지는 모르죠. 일단 내려보시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스냅샷하고 기업 개요 정도는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업에 대해서 내가 물리거나 아니면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을 기술적 말고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좀 보시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차트로다가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보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이걸 봐야죠. 주주 최대 주주 지분율이 얼마인지 11.72%에 여기 7.23%에서 한 20% 정도 최대 주주 지분율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끔 보면은 이제 우량한 종목에는 이렇게 투자 컨센서스라 그래갖고 이게 뭐 매수, 매도 이렇게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급등주라든지 이렇게 작전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낮죠. 그리고 이 회사가 간단하게 뭐 하는지를 보려면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2018년 9월 20일 날 업데이트가 됐네요. 매출과 영업이익, 부진. 동사는 신소재 사업과 IT 전자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엠브레인 소재 필터 및 여과 시스템, 그리고 터치스크린 및 휴대폰 부품 영화 투자 제작, 배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06년 5월에 신양 PMP에서 시노펙스를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4년 9월에는 철강 포장재 사업을 전반적으로 양도함. 2018년 1분기 천진 시노펙스 전자 유한공사 등 15개 연결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동사는 2018년 상반기 매출은 805원으로 전년 대비 13.6% 감소, 영업이익은 57.2억으로 49.2% 감소. 안 좋죠. 그러니까 빠졌죠, 주가가. 단기 순이익은 8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1% 증가. 전방 산업인 휴대폰 경기 부진으로 관련으로 모바일 매출 둔화로 전체 외형 감소, 고정비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부진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았어.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019년 5G 서비스 시작과 전략 거래선 스마트폰 하드웨어 상향으로 판매 증가로 전략 전환, 동사일 모바일 매출 증가 기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선 현재 시가총액 여기 매출액은 1812억, 영업이익 얼마, 그런데 주당순이익, EPS 주당순이익 마이너스 350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5년도에 적자 났고 2016년도에 흑자, 2017년에 적자. 근데 지금 2018년도에는 현재는 흑자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흑자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것만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률 분명히 올라왔는데 적자 났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이제 궁금하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 뭐 주소도 나옵니다. 어디 회사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밑을 보시면은 사명 변경한 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일단 요거 보셔야 돼요. 주요 제품 매출 구성 FPCB 모듈 외에 여기 보시면 86.12%를 차지하고요. 카트리지 필터 해가지고 13.8%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를 도대체 어디다가 갖다 파느냐 그런 거를 보셔야죠. 보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요거는 그냥 보실 분은 보고 R&D 투자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현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냥 요거는 인건비 나가는 거 어떻게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출 및 내수 구성이라고 있죠. FPCB 사업 같은 경우는 내수가 10%고요. 수출이 89.4%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 영향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내수는 10% 수출이 더 많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 엠브레인 사업 필터 어쩌고 나왔었죠. 그거는 다 내수 제품들이에요. 수출하는 건 거의 없고 그리고 뭐 터치스크린 모듈 어쩌고 필름 나오는데 거의 내수 수출 별로 없죠. 사실은 FPCB 사업이 주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하게 볼 점은 뭐냐면 요거죠. 2016년에 최대 주주가 9.77% 여기서 지분율이 줄었다가 지금 현재 2018년 9월 20일 기준으로다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늘어났죠. 왜 늘어났겠어요? 가격이 이제는 괜찮다는 거죠. 가격 올릴 거고 지금 CB 발행하면서 돈 끌어 모아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더 싼 가격에서 이제 주가 끌어올려서 작전 쳐서 나오든지 뭐라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상승으로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일단은 이렇게 기준봉을 보고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요 기준봉. 근데 이 시노펙스 종목이 항상 보면 특이한 점이 요게 기준봉이라고 그랬었죠. 기준봉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생겼는데 거래량 없이 올려서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이 라인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이 라인까지는 2,000원 아랫라인에 주고선 그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월봉이에요. 근데 여기 아래라인 시작 가격 어디죠? 1730원. 그 아래로 떨구더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손절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버텨야 돼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한 6개월을 버텨야지 이 봉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문제가 없으면 손절하지 않고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비중을 줄여서 여기에 이제 이거 버티는 동안에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신경을 못 쓰니까 신경 못 쓰고 답답하니까 그 기간 안에 다른 종목들에다가 대체해서 제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볼 줄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한번 물렸을 때 답답해요. 이렇게 물리면. 주봉으로 봤을 때도 자,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빵 터진 거잖아요. 빵 터지고 근데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거래를 어느 정도 털었어요. 이렇게 털었으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 라인을 줄 때가 이제 요거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더 많이 거래량 터지면서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거래량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금방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일봉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까 월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죠? 그냥 이 거래량만 보이니까. 제가 이 거래량만 보고 거래 이렇게 별로 줄지도 않았는데 왜 내려왔지? 생각해봤는데 주봉으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주봉으로 올리는데 이만큼, 근데 이 위에서 거래가 이만큼 터졌는데 위아래 꼬리를 다 달았죠. 그럼 조만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번 설거지 구간, 이 구간에서 설거지 한번 해주고 내려온다. 나오네요, 이게. 그리고 쭉 횡보해서 그럼 다시 매수 구간은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거는 여기서 얼추 초기화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 거래량 나오고 이 절반 가격인 여기가 매수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터졌을 때. 터지고 나서 이 봉이 선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이 봉이 서고, 근데 이걸 또 일봉으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일봉에서 보면 거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고선 이 라인이 매수 라인, 중간 라인. 중간 라인을 매수를 잡고선 거래가 증가하면서 빠지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서 터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상승 쪽 흐름으로 본다. 이게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기준봉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서 이거를 기준봉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 아래쪽에서 이거를 뭐 올리는 거, 기준봉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장대 양봉의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걸 기준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봉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라인을 주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주봉 보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봉 보고 잡고 월봉 보고 잡는 방법도 있고. 기준봉을 잡았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기준봉으로 잡았어요. 이거를 기준봉으로 잡았는데 보시면 중간 라인 안 주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거는 그냥 미련 없이 놓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보면 그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준봉 한 번 더 생성되죠? 그럼 잡을 수 있는 라인 여기. 이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잡을 때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하지만 잡는 라인은 분명히 주죠. 이 라인쯤. 근데 잘 쉽게 안 줘요. 여기까지 안 줬잖아요. 중간이면 얼추 딱 잘라도 여기인데 여기까지만 딱 줬었죠. 그리고 또 올라가죠. 그러고선 여기서 또 빵 터지죠. 그럼 이거 기준봉으로 볼까요? 볼 수 있는데 또 안 주죠? 이런 거는 버리시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기준봉이라고 해서, 근데 윗라인에서 기준봉이 터지냐 아래에서 기준봉이 터지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평균 지지 받고 뭐 이렇게 기준봉이 터진다, 기준봉이 내가 원하는 기준봉이 터진다, 안 주죠. 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봉을 주고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아래쪽 이렇게 눈에 어느 정도 붙고 수렴하는 구간, 이동평균선과 이 일목균형표, 그리고 이런 흐름, 제가 이 선을 못 그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상승 흐름을, 이거 뭐라 그래? 긋는 거. 추세선을 긋다 보면 이제 수렴하는 구간들을 볼 수 있을 때, 이제 잡을 수 있는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제가 그때 여기서 속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요거를 기준봉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걸 기준봉으로 봤는데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익 난 게 없었어요. 이만큼을 갖다가 뭐 털은 것도 안 보였고 올릴 때 오히려 이렇게 줬었고 여기서 뺄 때도 물량이 분명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라인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8월 8일 날 이날 여기 아래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때 재무 상태가 나쁘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시장 라인을 이렇게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이탈시켰을 때는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이탈하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이 빠지고 있었을 때니까 그냥 놔둔 거라는 거죠. 시황이 빠졌다가 이제 전체 시황이 돌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지점이 8월 16일이었기 때문에 이날 추가 매수를 하라고 했던 거고 이게 올라와서 지금의 기준봉을 다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랑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에 줬던 기준봉 이 거래량 이상이 터지면서 올라왔죠. 그럼 여기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이상으로는 분명히 올라왔죠. 여기 이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 올라와 있고 지금은 다시 이 중간 라인. 자, 제가 잡았던 라인이죠. 이 라인인데 여기서는 약간 중간 라인이 위쪽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맥점이 되는 자리는 이 라인 3,300원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라인 아래서 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승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못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어떤 악재가 터질진 저도 모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함께 했던 시노펙스 같은 경우가 종목이 바뀌어 있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함께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는 수익 중이라서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승으로 더 보기 때문에 제가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 여기서 매도하고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다음 상승을 그렇게 생각하시고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총액에다가 내가 엄청난 큰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선 적당한 금액 넣어서 한번 이렇게 기법을 갖다 활용하고 재물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